잠깐만. 우리 인사를 좀 맞추자. 이렇게 하던가 뭔가 뭐 있잖아. 그런 거. 뭐 할까? 하이패 스쿨? 하이패 스쿨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패 하이패 스쿨입니다. 스쿨입니다. 안녕. 오늘 수제 간식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제 수제 간식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색하게 갑자기? 어쩌다가 수제 간식을 하게 됐어요? 저는 우선 저희 장군이가 아프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파서 한 3일 동안 물도 밥도 안 먹었는데 그 당시에 먹었던 간식이 그때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데 목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뭐지 하다 보니까 이게 녹지 않고 오랫동안 이제 있었던 거예요, 목을. 그러면서 도대체 남들은 뭘 먹이지? 다들 이렇게 싼 중국산 간식, 누구나 먹이는 그런 거 먹이는 거 아니야? 라고 찾아보니까 소위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운다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수제 간식을 먹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처음 알게 됐죠. 저는 저희 애를 제 애기처럼 키우고 있어가지고 제가 뭔가를 만들어 먹여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밥도 잘 안 챙겨 먹으면서 제 애한테는 뭔가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수제 간식을 이거 일로 해야겠다? 한번 먹여보겠다는 예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정말 손에 잡히는 대로 싼 거?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제일 싼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물론 얘 키울 때 말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로 집밥을 이제 자연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잖아요. 아니면 뭐 화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주는 거는 뭘 주세요? 저는 사실 우리 애들한테 건조 간식 제일 많이 줘요. 말라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애들이 집에 가면 되게 싫어요. 집에 가면 간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딱 와가지고 건조기 앞에 먼저 출동하고 그 다음에 주방에서는 내놔 하면서 이제 깡패짓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주는 게 사실은 건조 간식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대표님 말씀하셨던 화식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장군이는 입이 너무 까다롭다 못해서 굉장한 편식을 하면서 좀 소화기관도 좀 안 좋은지 뭐 남들이 흔히 말하는 밥 안 먹으면 굶겨 이런 훈련에 안 통하는 거예요. 먹을 거에 집착하지도 않고 굶기면 토는 찍찍하지만 3일 4일 계속 굶고 그러다 일주일 보니까 이상 굶겨봤어요? 일주일까지는 또 못 굶기겠더라고요. 아시죠? 그런 마음대로. 저는 항상 강아지, 고양이 굶길 때 사람도 같이 굶어라 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못 굶어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 요즘 제일 고민인 게 화식이면서 화식처럼 먹일 수 있는 간식들 조금 더 고기 위주의 간식들 요런 간식들을 주로 많이 주죠. 왜냐면 밥을 워낙 조금 먹으니까 수제로 만든 간식이지만 영양소를 좀 챙겨줘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런 걸 많이 주고 있어요. 저는 건조 간식을 좀 많이 줘요. 그래서 건조 간식 중에서도 치석 제거에 좀 중점을 둬가지고 껌 종류를 많이 종류? 네, 그렇게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할 때는 그럼 어떤 기준을 줘요? 참고로 우리 장군이는 진돗개예요. 그래서 몇 킬로라 그랬죠? 28kg입니다. 28kg.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키우는 아이는 푸들. 그래서 도토. 그 옛날에 정준하 그 도토 맞아요. 그 도토. 무한도전 팬이어가지고. 무한도전 팬이어가지고 도토라고 지었대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물어봤는데 진짜. 저도 물어봤는데. 그래서 도토는 몇 킬로? 도토는 5.9? 5.9kg. 얘는 이제 푸들이고 얘는 3.4kg. 그 다음에 비그리가 한 마리 더 있어요. 걔는 13kg 이렇게 나가서 좀 각자 주는 게 방법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킬로그램도 있고 또 견종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급여할 때 어떤 기준으로 많이 급여하세요? 저는 일단 장군이가 진돗개 치고는 굉장히 좀 많이 나가는 아이예요. 그거는 이제 저도 좀 내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먹어야 되는 정량대로 주지 않고 또 많이 먹는 애도 아니에요. 근데 왜 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하는 소리인데 정말 많이 먹진 않아요, 우리 장군이는. 간식을 많이 먹는 게 아닐까요? 아니요, 간식 진짜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를 먹었어. 사랑을 먹고 지나가요. 수제 간식이고 하던 사랑을 내 새끼는 사랑 안 먹이는 사람들, 안 먹이는 아이들. 조금 제 기준에서 조금
줍니다. 이러니까 살이 찌겠죠? 조금의 기준이 얼만큼? 그러게요. 저희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한 그릇까지는 아니고 약간 한 그릇도 요만한 그릇과 이만한 약간 그람 수를 굳이 따지자고 하면 간식은 한 하루에 100에서 150g? 100에서 150g? 네. 주네. 한 봉지네요. 그러니까 우리 간식 사면 이제 어, 건조 간식 그러네요.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봉지로 그래서 하면 50g에서 70g, 뭐 100g짜리는 사실 뼈 간식 이런 걸 말고는 그렇게 많이 안 저희는 주거든요. 심지어 뼈 간식이 아닌 거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많이 주는 거였어요. 그럼 100g이면 이제 건물로 따지면 이제 건물로 따지면 100g이니까 이제 원물로 따지면 300g 이상 주는 걸로. 그죠? 엄마 미안해. 내 탓이었네. 우리 도토는 저희 도토는 오줌 쌀 때마다 칭찬을 갈구하는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오줌을 이제 자기 직전까지 오줌을 막 쌌을 때는 요만한 그냥 큐브 형태 이런 간식을 주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 직전에 을 빡 싸면 그러면 이제 뼈 간식을 줘요. 자기 직전에 똥을 싸면 보통은 먹고 다시 똥을 쌀 텐데. 저는 사실 좀 걱정인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이제 교육장에 나오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강아지들은 출근하는 강아지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얼마큼 먹었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직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강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얘들이 예쁘니까 아 예쁘다 이러면서 이제 간식을 주시는데 문제는 그렇게 주면 제가 얼마큼 주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금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버키는 지금 살짝 뚱뚱하거든요. 많이 우리 버키는 옛날에는 되게 날씬했는데 이제 중성화를 한 다음부터 식욕이 완전 폭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는 족족 먹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걱정인 게 얼마큼 먹니 도대체 이게 걱정이긴 해요. 그럼 대표님 여러 가족이 같이 사는 집일수록 이 간식량이 사실은 얼마큼 누가 어느 정도 줬는지를 잘 모르실 수 있는 게 현실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하거나 이럴 때는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한 명이 줘라. 근데 이제 또 어떤데 이게 오류가 돼서 또 어떤 집은 강아지를 처음 키우시는 거예요. 저희 이제 친척분이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설 때 추석 때 이렇게 집에 내려가잖아요. 이제 저희가 강아지 쪽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그 집 엄마가 혼자서 나만 훈련시켜야 돼 이러면서 간식이나 이런 거를 다 안 줘. 엎드려 이것도 독점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건 절대 안 되고 대신에 이제 급여하는 사람이 한 명이면 좋고 아니면 사실 유대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새끼 강아지나 처음 만나는 이제 키운 지 얼마 안 되는 강아지들 이런 애들은 이제 간식 바구니 같은 걸 만들어서 하루에 먹어야 할 양만 놓는 거죠. 그럼 이제 가족들이 거기서만 빼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얼마큼 먹었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여기다가 수강생들한테 이거 하나씩 걸러주세요 할 수 없으니 저희는 양을 보고 체크를 해요. 그래서 우리 버키는 이만큼 하고 우리 뽀비는 이만큼 이렇게 하니까 사람은 먹는 거는 우리가 그냥 스스로 선택해서 먹는 거잖아요. 기호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반려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급여를 보호자가 주는 것만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호자의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급여를 할 때 그러면 이제 어떤 관점에서 급여를 하는지 나는 우리 애들한테 줄 때 어떤 이제 그 있잖아요. 애가 어떤 부분이 충족이 될 거니까 이렇게 말을 못 할까? 얘한테 이제 어떤 마음으로 급여를 하는지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희 장군이 잘 안 먹거든요. 뭘 안 먹고 뭘 잘 안 좋아해요. 우리 언제 한번 장군이 하루 종일 브이로그를 찍어가지고 진짜 모두 감기 보면서 얼마나 먹나 다시 몰라요. 혼자 냉장고 열고 몰라. 저의 급여 기준은 장군이가 알러지가 또 많아요. 저희 장군이는 연어까지도 알러지가 되게 심해서 사료에도 연어 오일이 안 들어간 사료를 찾아 먹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러지가 없는 고기류를 고르고 그다음에 이 친구의 기호도 얘가 이제 좀 먹어. 그러면 냅다 그거를 또 이제 잔뜩 사서
쟁여놓죠. 혹시 또 찾으실 때 없을까봐. 저희 장군이 또 찾으실 때 없으실까봐. 부모님이 네. 부모님 간식을 찾을 때 없을까봐. 장군이가 그게 먹고 싶어 찾을 때 아하. 없을까. 상전이 상전. 제가 달라고 해요. 자기가 그 간식이 있는 위치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줘요. 그럼 꺼내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주거나 간식을 장군이가 그걸 하고 있어. 주관하고 있어. 컨트롤하고 있어. 원래는 보호자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뭘 안 주니? 이렇게 쳐다보면 주는 거잖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먹는 거 같아. 그런데 소형견 간식 위주로도 먹거든요, 장군이. 너무 크면 힘들어요, 자기가. 예전에 한번 그 중형견용 간식 껌을 사줬는데 무리해서 먹다가 이 턱에 무리가 와가지고 왜 껌 오래 씹으면 딱딱거리듯이 한 이틀간 또 밥을 안 먹어서 저희 또 이제부터 무조건 초소형견, 껌도 초소형견 28kg인데 초소형견 위주로 먹다 보니까 또 오히려 걸리지 않을까요? 잘 씹어. 해다가? 요만한 것도 진짜 잘 씹어. 정말요? 이게 간에 기별이 안 가니까 많이 먹는 것 같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그렇지. 있겠다. 충족이 안 되니까 그거. 그치, 우리 포만감을 느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후루룩 이렇게 해버리니까. 오늘 주제는 장군이 누나의 반성. 주제를 바꿔야겠어요. 장군이 누나의 반성. 저희는 뭘 줘도 잘 먹어요. 하나 안 먹는 거는 생선 비린내 너무 심한 거. 그래서 되게 비싼 무슨 외국제 생선 베이스로 된 간식을 사줬는데 하나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며칠 전에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어서 칭찬받은 행동만 할 때만 줘가지고. 그쵸. 저희 애들은 아무 때나 줘요. 저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없어? 선택하는 기준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또 이제 장사도 해봤잖아요. 사업도 해봤잖아요. 이제 그만두면서 가장 느끼는 게 내가 만들어 보고 내가 해보니까 못 사 먹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그쵸. 그 선택 기준에 가장 큰 게 이 과정이 어떻게 정확하게 돼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일 기준이 사실 남의 집 수제 간식도 못 믿겠어요. 네. 남의 수제 간식도 못 믿겠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요즘 굉장히 고민이기도 하고 만들어 주자니 힘은 들고 사 먹이고 싶은데 사 먹이자니 어디가 과연 믿음직한지를 또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해보다 보니까 이 힘든 과정과 공정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잘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쵸. 추천하실 분들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간식집 아들 간식집. 네. 간식이 또 하겠다니. 어딜 보고 해야 돼요? 저기 내가 계속 카메라. 보고 여기 보라고 여기 보라고 위에. 이렇게 보게 되는 저기 거야. 보면은 저기. 네모난 거. 아. 이거 동그란 거 아니고 저 위에. 이거. 어.